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메디허브 특구 공청회의 사회를 맡은 서구보건소 의학계장 임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서구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메디허브 특구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내예빈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메디허브 특구 공청회는 주요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하여 인사 말씀, 특구 추진 경과보고, 특구 계획안 발표, 전문가 제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올릴 때마다 큰 박수로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서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석희 서구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메디허브 특구에 대한 제언을 위해 참석하신 외부 전문가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윤미 한국관광공사 부산 울산 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병군 부산권 의료산업협의회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타경진 부산대학교 병원 국제진료센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왕립 동아대학병원 국제진료센터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종순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QPS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인 삼육부산병원 총괄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경남 부산광역시 의료관광산업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서구 주민 여러분을 대표하여 공청회를 찾아주신 13개 주민자치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순 동대신 1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우열 동대신 2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택절 동대신 3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상길 서대신 1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채형 서대신 3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낭만 서대신 4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자홍 부민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전 아미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태현 초장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남철 충무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철웅 남부민 1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찬식 남부민 2동 주민자치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영건 암남동 주민자치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관계부서장님들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곳 공청회 오프라인 현장 외에도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해 주고 계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 참석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공한수 서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구청장 공한수 인사 올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부산 서구의 의료관광 특구의 명칭인 글로벌 하이메디 허브 특구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이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서구의회 이석희 의장님, 한국관광공사의 조윤미 부산 울산 지사장님, 부산대학교 국제진료센터 타경진 교수님, 동아대학병원 국제진료센터 왕립센터장님,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최종순 QPS 실장님, 삼육부산병원의 김종인 행정본부장님,
부산의료산업협의회 김병균 사무처장님, 부산시 이경남 의료관광산업팀장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서구 13개동 주민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김영전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온라인을 통해서 공청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주민 여러분과 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는 코로나 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는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보다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지난 2년간 의료관광 특구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료관광 특구 관광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특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공청회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인 만큼 보다 나은 특구 조성을 위한 방안과 고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시되는 다양한 이런 의견 수렴을 통해서 특구 계획안이 완성이 되고 올해 반드시 글로벌 하이메디 허브 특구로 지정되어서 우리 서구가 다시 한번 발전하고 도약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무쪼록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19 백신도 꼭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서구청뿐만 아니라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공청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한수 서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석희 서구의회 의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구의회 의장 이석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구의회 의장 이석희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서구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서구의 미래를 위한 의료관광 특구 지정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공한수 청장님과 한국관광공사 조윤미 부산울산지사장님, 부산대학교 병원 국제진료센터 타경진 교수님, 동아대학교 병원 국제진료센터 왕립 센터장님, 고신대학교 병원 최종순 실장님, 36 부산병원 김종인 행정본부장님, 의료산업 전문가이신 부산권 의료산업협회 김병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 주민을 대표하여 기꺼이 참석해 주신 김영전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는 예상치 못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서구에서는 꾸준히 의료관광 특구 지정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구 지정 영역과 관련 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특구 계획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 준비된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공한수 구청장님과 보건소 소장님 이하 보건행정과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시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특구 계획안이 완성되고 올해 반드시 글로벌 하이메디 허브 특구로 지정되어 우리 서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가 시작되는 속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 서구청뿐만 아니라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청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석희 의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 서구가 다른 지자체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의료와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미래 10년 먹거리 산업을 준비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한 경과 보고와 특구 계획안을 주민 여러분과 의료 및 기업 관계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략한 추진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특구 전략을 최초 수립하였으며 19년 7월 부산대학교 병원 등 4개 병원과 특구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19년 12월에는 서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년 2월에는 부산시에서 실시한 의료관광 특구 지정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20년 5월 특구 타당성 검토 및 지정 연구 용역에 착수하였고 20년 6월 서구 의료관광자문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였으며 20년 7월 의료관광 관련 16개 단체로 구성된 서구 의료관광 추진 민간 실무 추진단을 구성 개최하였습니다. 20년 11월에는 의료관광 특구 조성을 위한 전문가 심포지움을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1년 1월에서 2월 서구 의료관광 특구 명칭 네이밍 공모에 451명의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좋은 명칭을 제시해 주셔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구 특구 특성을 반영한 명칭을 선정하였습니다. 21년 1월 특구 추진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거쳐 제시된 계획안에 대해 4차에 걸쳐 특구 지정 정부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컨설팅을 통해 특구 계획을 의논하였으며 21년 4월과 5월 특구 계획안 공고 및 주민 열람을 거쳐 구의회 보고와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온라인 공청회로 주민과 관계자분들에게 특구 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향후 6월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친 후 6월 말경 중소벤처기업부에 의료산업부문 지역특구로 신청할 예정이며 이후 2개월간 관련 정부 부처 협의 및 실무위원회 협의를 거친 후 9월에서 10월 관계 정부 부처 차관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지역특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로 최종 관보에 공고되게 됩니다. 다음은 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서구 의료관광 특구 지정 추진, 현황 분석, 필요성, 기본 방향,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규제 특례사항, 집행계획 및 재원 조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서구는 과거 대한민국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로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임시수도였으며 1960년대 국내 최대 규모 산지의시장인 공동의시장이 설립되었으며 1990년대까지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위치하였으며 인접한 중구에 부산시청이 위치하여 원도심 행정중심지로 발전하여 왔으나 1998년부터 시청과 법원 및 검찰청 등이 순차적으로 이전함으로써 행정중심지로의 기능이 약화되고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서구는 전국 유일의 3개 대학병원과 1개의 종합병원을 보유한 기초지자체로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서구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서구가 현재 보유한 인프라 중 가장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는 의료와 관광 그리고 수산업입니다. 이 중 의료와 관광을 융합하여 중증 중심 외국인 환자 유치, 웰리스 관광, 의료 R&D 산업화라는 3가지 특화 사업 중심의 의료관광 산업 특구 지정으로 의료관광 산업을 서구 미래 산업으로 육성 발전하여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로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특구 추진 계율을 살펴보면 지정 위치는 서구 특화사업 추진 일원으로 지정 면적은 64만 5,616.3제곱미터이며 추진 연도는 2021년에서 2025년 5년으로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구 유형은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중 의료산업 특화 분야입니다. 특구 명칭은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메디 허브 특구로, 글로벌은 외국인 환자 유치 선도를, 하이는 높은 수준의 우수 의료 기술을 갖춘 중증 질환 중심 치료를, 메디허브는 부산을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희망을 표현하였으며, 로고는 심장 박동을 나타내며 멈출 수밖에 없는 심장 박동이 서구의 의료기술을 만나고 다시 뛰기 시작한다는 것을 형상화하였습니다. 전체 특구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197개 특구가 전국에서 지정 운영 중이며, 부산은 해운대 해양레전 특구 등 7개 특구가 지정 운영 중이며, 의료관광 주제로 지정된 특구는 서울, 중구, 강서구, 영동포구 3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부산 서구가 올해 지정된다면 지방 최초의 의료관광 특구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부산 서구의 입지 여건을 분석해보면 김해공항에서 약 30분, 부산역에서 10분, 국제여객 터미널에서 13분 등 외국인 환자의 접근성이 편리한 전략적 위치이며, 도심 및 주변 관광지로 통하는 다양한 교통수단과 부산 북한 클러스터 조성으로 새로운 국제교류 중심지와 인접하여 활발한 외국인의 방문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구 산업 현황 분석에서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가 2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특구 추진으로 의료 분야 일자리가 확대된다면 서구 주민의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 여건 분석에서는 부산 서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3개의 대학병원과 1개의 종합병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암센터, 심내혈관센터, 재활의학센터, 심장혈관센터 등 중증 질환에 특화된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4개 병원, 의료인 5,027명, 총 종사자 7,614명이 근무하고 있는 의료도시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을 분석해보면 서구는 2009년에서 2018년 10년간 부산 16개 구군 중 연속 1위를 기록하였으며, 유치 환자 수에서는 부산 진구 등과 근접하고 있으나 중증 환자 중심 유치라는 특성으로 진료비 수입 면에서는 2위 진구와 해운대구에 비교하면 2배에서 3배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서구 외국인 환자의 또 다른 특징은 중증 치료를 위해 방문하는 러시아 환자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관광 여건 분석에서는 서구는 해양관광, 힐링관광, 역사관광, 축제관광 등 다양한 관광 자원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현황 분석을 보면 서구청을 비롯한 의료관광 연간 16개 단체가 참여한 의료관광 특구 추진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참여병원 사회환원 활동을 분석해보면 시민건강강좌,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의료봉사활동, 나눔의료, 무료건강검진, 장학사업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환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특구를 통해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가 증대되면 더 많은 지역사회 환원 프로그램을 협의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 활성화 전략은 스와트 분석 기법을 통해 분석하여 특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특구 추진의 필요성은 먼저 서구 의료 관광객이 지난 10년간 부산 16개 구군에서 계속 1위를 차지하였으나 부산 전체 중 2011년 48.8%에서 2018년 24%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2019년 5월 특구 전략 수립 전까지는 정책 부재로 의료기관 단독 유치로 한계가 있어 왔으며,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용 치료시설, 장기 게스트하우스 등 기반 시설 부족과 국제 홍보 마케팅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향후 의료관광 1등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 규제 특례 적용 특구 지정으로 이를 해결코자 합니다. 그럼 특구 지정의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 유치, 서구 대외 인지도 개선, 지역 경제 자립과 경쟁력 확보로 딱 살기 좋은 서구 만들기라는 구정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과로는 2026년 의료관광객 2만 명, 경제적 파급 효과 2천억 원,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연구기업 100개 유치와 일자리 창출 1000개라는 실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구의 기본 방향은 중증 중심의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의료 R&D 역량 산업화를 위한 의료 연구 산업 클러스터 구축, 관광과 힐링을 결합한 웰니스 관광 서비스 산업 세 가지 방향입니다. 특구의 특화 사업 계획은 중증 치료 중심의 해외 환자 유치, 의료 R&D 역량 산업화를 위한 의료 연구 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광 힐링을 결합한 웰니스 관광 서비스 제공의 세계 특화 사업에 세부 29개의 세부 특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하이 메디 허브 특구의 마스터 플랜을 보시면 ABC 세계 특화 사업 및 29개 세부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을 특구 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9개의 세부 특화 사업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상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주민이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보건행정과를 방문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대학병원에서는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 중심 병원 사업을 2028년까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며 동아대학교 병원은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인 동아글로벌 힐링하우스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은 국제진료센터 및 외국인 전용 변동, 게스트하우스 및 피트니스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15층 규모의 전용 시설을 신축하며 부산 삼육병원도 국제진료센터 및 국제종합검진센터 건물을 신축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인프라 구축에 투자합니다. 참여 4개 병원은 글로벌 지역 거점 센터 및 원격 진료 센터를 개설하여 현지 환자의 사전 진료 및 유치 거점 확보를 통한 유치 정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서구청에서는 관내에 설립된 의료관광 협동조합과 함께 24시간 온라인 의료관광 콜센터를 운영하여 유치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의료관광객의 긴급한 사항을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기 체류형 의료관광 게스트하우스를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마련하고 암 수술 이후 항암 치료 등을 위해 장기 체류하는 의료관광객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병원 인근에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간편한 공항 마중 서비스, 병원 입원 안내, 쇼핑 및 관광 등 병원 치료 외에 발생하는 의료관광 안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문화 가정 웰니스 의료관광 어시스턴트 양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외국인 중증 환자들이 24시간 자국어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제 간병인 양성 교육과 공급 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 관광객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 감염병 시대를 대비하여 온라인 기반의 의료 관광객 유치 및 지원 시스템인 지역 상생형 모바일 의료 관광 플랫폼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플랫폼은 스마트폰 앱 기반으로 외국 현지에서 지역 특구 내 병원 상담, 예약이 가능하고 특구 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편의점, 카페, 관광지 등 모든 서구 지역 내 관련 시설의 검색과 예약 및 결제가 가능하며 실제 특구 내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비를 결제 시 앱에 부산 블록체인 특구 기술로 개발된 부산은행 디지털 바우처 전자지갑에 의료비의 5%가 부산 서구 메디페이로 지급되어 서구 관내 숙박업소, 음식점 등 모든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병원의 의료관광 수입의 일부를 지역 경제로 흘려보내는 전국 최초 지역 상생형 플랫폼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서구의 의료관광 특구 홍보를 위하여 파워 유튜브 초청, 해외 전시회, 국제 의료 학술 대회,
해외 방송 홍보 영상 소개, 외국어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해외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개 병원은 해외 유명 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특구 홍보와 의료 교류를 통한 간접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관내 3개 대학병원의 의료 R&D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의료 분야 소규모 스타트업 연구기업 입주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100여 개의 의료 분야 소규모 연구기업을 유치하겠으며 유치된 연구기업들이 연구한 의료기기들을 쉽게 시험 인정할 수 있도록 스마트 헬스케어 디바이스 시험 인정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반 구축과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부산경제진흥원 ICT 융합센터와 부산대학교 산학연구단지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예산 및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유치된 소규모 연구기업이 잘 적응하여 원활한 연구활동으로 세계적인 의료 분야 스타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대학병원의 의료 R&D 연구 의료 인력과 기업의 제품화 연구 기술력을 상호 매칭시켜줄 상시 협력 협의체도 구성하여 서구가 가진 의료 R&D 역량을 제품화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구가 가지고 있는 관광과 힐링 자원을 결합한 웰니스 관광 상품 및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온정사의 국제 템플스데이 프로그램 치유의 숲, 해양관광자원과 4개 병원의 우수한 건강검진 상품을 결합한 힐링 건강검진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서구만의 특징을 낼 수 있는 의료관광축제, 참사랑 나눔 로드 조성, 치유의 숲길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방암 환자를 위한 인조 유방, 항암 부작용으로 인한 탈모 환자에 대한 두피 관리 교육, 중증 환자에 대한 피부 관리 교육, 아로마 테라피 교육 등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해 줄 수 있는 뷰티 융합 메디컬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암 환자 등 중증 환자의 의료 서비스 만족도 개선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국제 크루즈 터미널로 방문하는 중국 등 해외 크루즈 실버 관광객이 짧은 시간 체험할 수 있는 웰니스 상품을 개발하고 방문하는 의료 관광객들이 예방접종 여부, 약물 부작용 여부 등 개인 의료 이력을 안전하게 스마트폰에 넣어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바이오 패스포드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구 지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규제 특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비자 연장 및 사증 발급 등 체류 자격별 체류기한 상한 규제를 특례 적용하여 중증 환자나 외국인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비자 및 체류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며 의료관광 축제 등의 도로 통행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축제 개최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특구 지정 시 특구 홍보 및 상징물 게시 등이 가능하도록 5개 관계물 관리와 진흥에 관한 법에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특구 관련 사업을 위해 외국인 환자 전용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할 때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할 때 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의료시설이 줄어들지 않고 외국인 전용 시설이 추가 건립되어 의료관광객 유치된 기업이 본 특구 내에서 개발한 기술의 특허에 대해서는 신속한 특허 취득을 위해 특허 출원 우선 심사 특례를 추진하여 신기술 개발이 원활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예산은 5년간 1,725억 8,800만 원으로 이 중 중증치료 중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특화 사업에 1,491억 960만 원, 의료 R&D 역량 산업화를 위한 의료연구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200억 원, 관광 힐링을 결합한 웰니스 관광 서비스 제공 사업에 33억 9,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재원 조달 계획은 총 5년간 국비 167억 3,600만 원, 시비 71억 9,700만 원, 구비 35억 5,300만 원, 민자 1,451억 100만 원으로 특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6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서구 의료관광 추진과 지역경제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메디 허브 특구 사업 추진을 통해 서구가 어떻게 발전하고 서구 주민들은 얼마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제안에 참여해 주실 전문가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미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지사장님, 김병군 부산권 의료산업협의회 사무처장님, 탁영진 부산대학교 병원 국제진료센터 교수님, 왕립 동아대학교 병원 국제진료센터 센터장님, 최종순 고신대학교 병원 QPS 실장님, 김종인 36 부산병원 총괄 본부장님. 패널들께서는 발표를 해주실 때 앞에 마이크를 꾹 누르면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그때 말씀을 해주시고 다 끝나면 한 번 더 누르시면 불이 없어지면, 빨간색이 없어지면 다른 분이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서구가 의료관광특구 글로벌 하이메디허브 특구 추진을 통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제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울산 지역 관광 분야를 관할하고 계신 조윤무 지사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지사장 조윤미입니다. 우선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 허브 특구 추진 계획 잘 들었습니다. 작년 초에 부산이 국제 관광 도시로 지역 최초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국제 관광 도시를 선정한 이유가 수도권에 몰리는 이제 관광객들을 이제 지역으로 분산시키면서 지역에 특화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이제 지역으로 이제 관광객을 더 확대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의료관광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료관광도 수도권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방으로 이제 분산을 시키면서 지역에 특화된 관광 콘텐츠 체험과 더불어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 서구의 특구야말로 부산의 국제관광 도시 이 사업에 걸맞는 사업으로 생각이 들고요. 부산 서구는 전국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국 유일의 세계 대학 병원과 한 개 종합병원이 있는 유일한 기초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송도 해상 케이블카 그리고 송도 용궁 구름다리 피란수도 기념관 같은 다양한 해양과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의료관광 특구 추진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의료관광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기반을 마련한 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극동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해외에서 보면 한국은 아주 매력적인 의료관광 목적지인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그리고 각 개개별 그 병원들도 직접 해외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의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 지역의 경쟁을 할 때 그 우위를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지자체 그리고 병원, 에이전트들 간에 긴밀한 협력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계획안에 있는 협력 체계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실현을 할지가 저는 앞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자체 서구의 의지로 봤을 때는 아주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이상 의견 마치겠습니다. 네, 제언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랜 시간 의료산업 전반에 대해 취재 및 활동을 이어오신 부산권 의료산업협의회 김병군 사무처장님께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김병군 사무처장님은 부산일보 의료산업국 국장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제가 몸담고 있는 것이 그 부산권 의료산업협의회라는 그 사단법인인데
이 단체는 그 부산의 의료 산업을 키워보자라는 그런 그 공동 목표를 가지고 대학병원들, 그다음에 의사회, 약사회, 치과에서 부산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들이 모여 있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에서 의료 산업 중에서도 가장 첫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작한 게 10년 전에 그 파트가 의료 관광입니다. 그 정도로 이 의료 관광이 부산을 키울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된다라고 저희들 단체에서도 판단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 10년 이상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의료 관광이 성공을 하려면 사실은 여러 가지 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관광 자원도 있어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의료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화된 의료 기술이 있을 때 그 자신의 몸을 맡기고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특화된 의료 기술, 이것이 우리 부산 의료관광의 경쟁력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기술을 특화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부산에 있는 우수한 의료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동아대 병원에서는 첨단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동아대 병원이. 이 첨단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은 앞으로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이런 첨단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동아대 병원에서 첨단 재생의료기관 선정된 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차세대 좀 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임상 시험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메가히트 할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 곧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고신대 병원에서는 올해 해양다학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바닷가에서, 그 다음에 바닷가 근교 백사장에서 이제 항암 환자나 그 다음에 근골격계 환자들을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부산의 해양 자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그 이외에 또 부산대병원에서도 생명연구원이라는 이 단체 기관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보도도 됐지만은 생명연구원에 있는 김형애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안과 진단 기계가 이제 개발이 됐었고, 지금 한 50억 정도 투자도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과들이 이제 좀 서서히 보이고 있는데, 이런 특화된 의료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서구 특구 중심으로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모아서 발굴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산에 이제 서구에도 있지만은 사실 부산 전체적으로는 저 기장 쪽에 가면은 중입자 가속기라는 게 있습니다. 또 그것도 상당히 부산 전체로 볼 때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료 기술이 될 것인데,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서구 의료관광 특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화된 기술, 의료 기술, 우리만의 기술,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잘 홍보해서 마케팅을 잘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특화된 의료 기술을 클러스터화해서 발굴하고 키우고 하는 것들을 앞으로 우리 서구 의료관광 특구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장님 제안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 서구의 의료관광 특구와 기존의 세 개의 서울에 지정된 의료관광 특구의 가장 차별성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셨던 의료 R&D 산업 육성에 있습니다. 처장님 제언을 잘 저희들이 반영하는 그런 특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대학교 병원 국제진료센터 타경진 교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대병원은 현재까지 주로 심내혈관 질환 그리고 암 치료 등 중증 질환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코비드-19 치료 거점 병원으로서 메르스에 이어서 두 번의 큰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런 주요 감염병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경증 질환보다는 중증 환자의 케이스를 잘 케어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높은 수준의 의료 기술을 통해서 미래의학자의 역량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들을 해외 의료인들을 데리고 와서 연수를 시키고 그들에게 기술을 전달해 줌으로써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다시 해외 환자들을 부산으로 유입할 수 있는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아주 주된 요소인 AI라든지 VR 그리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의료 기술들을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기술들을 의료에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상 연구들을 많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기술연구원을 통해서 해양 원격 의료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코비드-19을 겪으면서 비대면 진료의 중요성이 아주 크게 높아졌습니다. 해외 환자들을 비대면으로 진료를 추적해오고 이들을 그중에서 중증 환자들을 또 부산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요소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이 이미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병원은 서구 이런 의료관광 특구 사업에서 아주 주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제언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국제진료센터장을 맡고 계시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 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왕립 교수님께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아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교수고요. 전국제진료센터장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사실 재생의료에 대한 이런 저희 사업도 지금 추진할 예정이고요. 우선은 사실 이번 의료관광 특구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여러 전문가들하고도 회의를 많이 하고는 했는데 저희 동아대학교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부산 특히 서구에 저희 대학 병원들은 정말 암이나 또는 중증 환자 이런 사업에서는 이미 전국 수준으로 지금 의료 기술을 갖고는 있고요. 그동안도 많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고 특히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국권역 심내혈관센터, 암센터 등의 이런 중증 환자들을 많이 대부분의 환자를 유치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좀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피드백을 받고 했을 때 외국인 환자가 느껴지는 부분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의료를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는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암 환자인 경우에는 보통 짧은 주기로 이렇게 치료를 여러 번 과정을 걸쳐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숙박 문제, 또 보호자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숙박 문제, 교통 문제, 언어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해서 저희가 그런 거를 많이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하고 당연히 여러 가지 서구청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있지만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동아대학교 병원인 경우에는 일단 저희 병원 바로 앞 5분 거리 내에 있는 부지에서 이게 동아 글로벌 힐링 하우스를 건축할 예정입니다. 이 힐링 하우스의 가장 큰 목적은 우선은 암 환자나 또는 중증 환자 이렇게 퇴원을 하면서 다시 짧게 입원을 해야 되는 과정에 대한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예약제를 통해서 이렇게 숙박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주 목적이고요. 또한 같이 온 보호자분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이번 프로젝트에서
역시 그 장기 체류, 의료 관광, 뭐 게스트하우스도 건립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좀 거리상의 문제를 또 고려를 해서 저희가 좀 별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또는 이렇게 의료 관광이나 또는 힐링에 대한 이러한 인포메이션 센터도 같이 동반을 하게 되어서 외국인 환자들이 입원 기간 아닌 대기 기간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의 서구를 즐기고 이렇게 여행이나 또는 관광이나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편의 시설 또한 우리 서국 주민들을 위해서도 제공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제언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학교 병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게스트하우스는 병원의 VIP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서구가 하고 있는 장기 게스트하우스는 그 밑에 중상류층이 저렴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타겟을 나눠서 한다면 병원과 저희 서구가 역할 분담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언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신대학교 병원에서 QPS 실장을 맡고 계시며 얼마 전까지 대외 협력 실장을 맡아 외국인 환자 유치 정리에 많은 기여를 해오신 최종순 교수님께 마이크를 맡길까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제 QPS 실장, 그러니까 환자 안전관리 실장을 맡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협력 실장하고 그다음에 그 국제진료센터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부산 의료관광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부산시 지원 사업으로 카자흐스탄에 5년 전에 제가 6개월 동안 파견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에 이제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였고, 또한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올해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점이 이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외국의 이제 러시아 이런 환자들이 우리 한국 의료진들과 이제 한국 의료 기술에 대해서 신뢰도가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의료 기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신경만 쓰면 충분한 환자 유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점 중에서 제일 큰 게 이제 이 한국 의료에 대한 홍보, 특히 이제 부산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아서 대부분 이제 서울 쪽으로 이제 대부분 가게 된다는 점이죠. 또한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환자들이 수술 받는 동안 이제 보호자들이 주위에 이제 숙소라든지 여행 장소를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뭐 어떤 이 모바일 플랫폼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여행사 관련 직원들이 이제 동반해서 안내를 하는 그런 제한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지만 특히 이제 서구의 의료관광 특구가 이제 활성화가 되려면 이런 모바일 플랫폼 개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안할 것이 요즘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도 나와 있고,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서구만의 어떤 그런 지역을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안내를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이 부산 특히 서구만의 이제 역사와 관광지가 나름대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면 그 외국인들도 즐겁게 재밌게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갈 수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와 관광을 접목한 동백전 같은 것들을 서구만의 동백전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치료를 하고 거기에 대한 포인트로 서구에서 이제 식사를 한다든지 어떤 뭐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계획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교수님 다양한 제안 감사드리고, 메타버스를 말씀하셨는데,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 현실을 구현하는 겁니다. 아마 의료관광에도 향후 몇 년 안에 이 메타버스 가상 현실 프로그램이 아마 도입이 되면 외국인 환자들이 원격 진료보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구현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주셨으니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그런 기술들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특구 안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의료관광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많은 인력도 보강해 주시고 계신 삼육부산병원의 우리 김종인 총괄본부장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보면 서구가 너무 많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관광 특구라든지 또 송도 개발도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도 올해 70주년입니다. 앞으로의 70주년을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요. 대학병원 3개와 지역구에 또 종합병원 하나가 있는 이 서구가 당연히 의료관광 특구가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저희들도 그를 위해서 다음 7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 3년 동안에 약 60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업원 수가 저희들이 500명대인데 종업원 수가 1000명대로 늘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저희들 국가지정 음악병상을 대응하기 위해서 15병상의 음악병상을 짓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를 통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삼육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뭐 고용 창출과 더불어서 이런 서로가 낙수 효과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뭐 여러 가지 구발전도 당연한 것이지만 저희 병원도 지금 5년 동안 그 보건복지부하고 나눔 머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라든지 뭐 필리핀, 그다음에 스리랑카, 또 뭐 방글라데시 이쪽의 의사들을 저희 병원이 어드밴티스트 호스피털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180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의 의사들을 저희들이 연수를 시키고 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더더욱 더 활성화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서구나 부산시나 우리 한국 K 뭐 의료랄까 이런 것들이 더더욱 더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특구 계획 중에 기대 효과에 1000명의 일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께서 벌써 500명을 책임져 주셔서 저희들이 500명만 더 창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6분의 제언에 감사드리며 특구 계획을 보완하고 다듬어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 현장에 참석해 주신 주민 대표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의료관광특구 추진 계획안과 전문가 제언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예, 서대신 삼동 주민자치위원장 류채형입니다. 오늘 패널 6분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서구가 특구를 지정이 된다면은 과연 우리 서구 국민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질의해 주신 우리 유채영 주민자치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미국의 부동산 그 전문 기업에서 미국에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당신이 집을 사기 위해서 가장 고려하는 게 무엇이냐고 했을 때 1순위로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것은 내 주변에 큰 병원이 있느냐를 가장 1순위로 따진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향후 우리나라도 소득이 높아가고 선진국이 된다면
아마 지금처럼 뭐 교통이 편리하고 어디 땅값이 높고 이런 것보다는 병원, 큰 병원이 있는 주변에 살고 싶어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점점 수명은 늘어나고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이런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선진국일수록 그런 수요가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서구 주민들은 이미 집을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런 특구를 통해서 우리 4개 병원이 외국인 환자 활성화가 잘 되고 그래서 규제 해제를 통해서 병원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된다 하면 우리 앞서 양산 부산대와 같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우리 4개 병원이 이 지역에서 계속 존속하면서 주민의 건강과 지역 발전에 이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이 아마 이 특구에 어떤 큰 우리 주민에게 돌아간 혜택이지 않나. 또 우리 이 특구를 통해서 해외 환자가 유치되고 기업체가 유치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서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딱 살기 좋은 서구 도시구현의 의료관광 특구가 적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네. 먼저 네. 네, 구자홍입니다. 네. 우리 서구에는 예전부터 장기려 박사님이나 이태석 신부님처럼 의료와 관련된 의인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을 기념하고 그런 정신이 의료 특구에 좀 담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 특구에 좀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네. 네. 구자홍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저희 아까 발표에도 이제 보고를 드렸지만 의료관광 축제와 참 나눔 로드가 장기래 박사님과 이태석 신부님을 스토링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우리 주민 여러분과 관계자분들이 참여하시도록 해서 이 두 분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면서 우리 외국인에게 우리 서구의 이야기를 재미있고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안, 네. 저는 동대 3동 주민자치위원장 신택철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6분 패널분 공청 좋은 말씀 들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그 애국인들 유치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보면은 뭐 동아대학교라든지 부산대학교 병원이라든지 고인데 뭐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있는데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외국인들이 와서 활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은학 대학 쪽가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 그 한국 사람도 우리도 한 가보면은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를 그 정도로 복잡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여기가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애국인들 유치하는데 뭐 공기가 크게 좋지도 않고 뭐 산밑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 그런데 특히 뭐 또 좋은데 지치 좋은데 또 좋은데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뭔가 모르게 미래를 좀 보고 특히 또 외국인들을 좀 이렇게 데리고 의료를 뭐 관광을 하더라도 조금 수준 높은 이런 그게 돼야 되는데 보면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소련 아니면 어디고 뭡니까 동남아시아 이런 그 환자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이런 것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이래서 조금 고급화로 해가지고 조금 유치를 좀 하고 그리고 아까 누구 말씀대로 우리 서구 구민들을 위해서도 뭔가 모르게 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제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구의 3개 대학병원과 36병원이 사실은 내국인 환자도 참 많습니다. 가시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그지? 그래서 외국인 환자가 오면 전용 외국인 환자 전용 시설이 없다면 내국인 환자의 시간을 오히려 뺏을 수도 있고 내국인 환자가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받을 수도 있고 외국인 환자는 또 내국인 환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또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에 보면
국제진료센터를 전용 시설들을 확충하고 하는데 병원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수가가 높은 VIP들을 유치해서 좀 고급 의료 특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네, 위원장님. 마이크. 네, 아미동 주민자치위원장 김영전입니다. 근데 우리 서구는 노인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구 사업 내용 중에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위한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진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그 의사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최종순 교수님 한번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마침 제가 가정의학과 의사라서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성 질환들이 대부분 이제 만성 질환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제 합병증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합병증 때문에 이제 노인분들의 이제 신체적, 정신적 활동이 이제 위축이 되게 마련인데요. 그 외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심뇌혈관 질환들이 또 많이 생기고 그 외에도 이제 골절이나 치매 등도 많이 생기게 되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일상생활 기능에 이제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령 사회에서는 단순히 이제 질병 관리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건강 노학, 한마디로 웰빙, 그러니까 즐겁게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자립적으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그런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의료도 각 개인의 건강과 특성에 맞춰서 이제 맞춤형 보건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원에서는 저희가 지금 오래전부터 이제 유헬스 케어 센터를 이제 진행하고 있고, 스마트 웨어러블 그 장비를 통해서 이제 만성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이제 현재 이제 4차 산업 관련 기업과 이제 협약을 체결해서 이제 웨어러블 장비로 이제 환자분들의 24시간 그러니까 심전도와 맥박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은 이제 노인분들이 집에서 이제 심장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즉각 대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서구청과 이제 협력을 해서 이런 것들을 연계하면은 노인분들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 유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블록체인이라든지 서구청만의 블록체인을 마련해서 이제 의료뿐만 아니라 서구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서구가 의료 특구 안에 추진하고 있는 노인 대상의 의료 기술 중에 지금은 우리 당뇨병을 가지신 어르신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혈당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간단한 이렇게 센서를 부착하면 24시간 자기의 혈당 변화를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된장국을 먹었을 때와 그냥 다른 김치찌개를 먹었을 때 혈당 변화가 극명하게 나타나서 어르신들도 하루 종일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자가 관리할 수 있고, 병원에서는 그분의 한 일주일치의 그 혈당 변화를 모니터링해서 가장 좋은 운동 처방이나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지금 우리 서구의 고신대학이나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해서 저희들 특구와 함께 이런 사업들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우리 서구에 가장 먼저 실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특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전국의 어떤 도시보다
우리 서구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최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약속한 시간이 넘어서 이상으로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메디 허브 특구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주민 전문가들께서 주신 귀한 의견은 본 특구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의료관광 특구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서구보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특히 온라인 생중계 채널을 통해 뜻깊은 공청회를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